와,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고, 그런 경험 너무 많아요. 귀한 분 두 분을 모셨어요. 우리 10년차 한살림 조합원 은주님, 네. 그리고 모신과 살림 연구소의 미성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 조합원 변은주입니다. 한살림 가입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역 모임과 식생활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생기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안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생태 기후변화 수업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내가 뭔가 남의 인생을 크게 망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인생 망치는 좀 어설픈 교사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생태 공부를 하고 교육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이 뭘까 공존하면서 그런 이제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신과 살림 연구소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 그 정말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그래서 방향성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신과 살림 연구소 조미성입니다. 평소에도 딸아이랑 이제 기후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아이가 4학년이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대화가 좀 통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도 기후나 환경, 에너지 절약 같은 이슈에 대해서 좀 듣고 오는 게 있다 보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했으면 하는 게 또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은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할 때 사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 자극적인 그리고 공포심을 주는 대화를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이에게 적절한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조금 어려움이 느낀 적은 있거든요. 뭐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막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거를 열의에 불타서 많은 사람한테 막 되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다큐멘터리 많잖아요. 막 지구 불타고 막 홍수 나고 막 이런 다큐멘터리를 막 구해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그 수업에서 같이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거 하고 나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뭔가 행동할까요? 막 이럴 줄 알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그 다큐멘터리 다 보고 나서 애들이 다 얼굴이 다 이렇게 다 얼굴이 다 심각해지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제 다 죽나요? 이러면서 이제 나 죽으니까 못했던 걸 막 해봐야 되겠다면서 나는 빨리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난 여자친구 빨리 사귀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고, 그런 경험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고,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좀 실수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젊을 때부터 환경운동을 계속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고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생태위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저희 아이한테 인간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다른 생물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래서 멸종이 되잖아요. 그 멸종되는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 인간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그걸 해결할 사람들이 인간인데, 인간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희망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제가 보면 흡수력은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른이 더 많이 변화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 반면에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른들이 인식은 심각성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닥 많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급한 상황을 바꾸려면 어른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위기를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굉장히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자료들, 정보들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지구 금방 멸망할 것 같고, 우리 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공포감, 두려움이라는 거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거든요. 그게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병 걸려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래서 안 먹히니까 계속 더 큰 공포심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무뎌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 아이들,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그 책에도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두려운 상태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갑자기 앞에 뱀이 나타났어. 도망가야 돼.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발이 정말 막 빨라지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태잖아요. 생존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공포감이 없고 내 감정도 좀 인정을 받고 행복한 상태이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포감을 주면서 배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공포심만 주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자극요법으로는 좋겠지만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다. 인간의 본능이고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그거죠. 무력감. 너무 이 문제가 거대한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 나 혼자 아무리 뭐 에너지 아껴 쓰고 텀블러 가지고 다닌다고 한들, 아니, 이 전 세계에 있는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거냐고요. 그런 좌절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력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내가 뭔가 했는데 성과가 있어야지 할 마음이 생기죠. 성과가 안 보이는데 할 마음이 생기나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변화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포감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두려움인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 에어컨 나오고 차 타고 근데 내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순간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 편리한 생활을 다 버리고 뭐 원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녀 생활 비구니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는 강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고통을 겪어야만 변하는 사람이 있다. 저도 약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하게 제가 공감을 받았는데 우리 아까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서도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충격을 받아야지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최초에는 그런 강한 충격이나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 강한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야 근데 이렇게 네가 조금만 이렇게 행동하면 너 이거 바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결 방식을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걸로 딱 제시해주면 그게 제일 효과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충격을 딱 주되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쉬운 효과적인 행동이 바로 따라와서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좋은 소통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진 소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좀 기후위기를 다루는 그런 시선의 다양성이라던가 서사의 다양성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후 대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기후 대화가 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사람은 되게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동물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집단, 커뮤니티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행동과 자기를 동조하고 싶은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하는 행동과 감정에 자기를 맞춰야지만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어떤 식의 행동이 오가는지, 어떤 감정과 어떤 말이 오가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일상, 그 다음에 사고, 가치관, 행동 체계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식량 문제예요. 식량 위기거든요. 당장 외식값 상승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없어지고 이러면 정말 기후변화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늘 기후변화에 대해서 북극곰 키리바시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 얘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실천이 있기 전까지 어떤 대화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료가 옆에 없으면 그 촉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후 대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툭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희 1부는 이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